예, 9월 14일 보내드리고 있는 서종욱의 법대로 2부 순서입니다. 자, 2부에서는 1부에 이어서 잠깐 문재인 일가 조금 전에 1부에서 말씀하실 때 이거는 참 지금까지 전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그리고 권력형 비리와는 다른 특징이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가족형 범죄다. 하나는 친묵형 범죄다. 묵비권. 하나는 문다해 저수지에게 모든 돈이 가고 있다. 이랬는데 그 문다해가 최근에 그런 거를 올렸습니다. 이제 자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희생양이다. 그리고 저를 밟고 가는 말이다. 최종 목적지는 우리 아버지다. 그리고 그 전에도 나는 그 저수지의 개구리다. 개구리다. 그리고 또 그 전에는 결국은 표적이 되실 우리 아버지. 뭐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면은 전부 다 이제 아버지에게 표적이 되고 자기는 그 중간에 이제 거쳐가는 단계다. 그런데 문다해가 그런 SNS 글을 올릴 때 제가 잘 추적을 해보니까 제일 처음에 2월 달에 올릴 때는 그때 1월 달에 제일 처음에 올릴 때 그때 막 압수수색하고 막 수사가 막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압수수색, 그러니까는 진입식 담당관, 소환도 하고 압수수색도 하고 백운우 조윤옥 막 소환할 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올릴 때, 세 번째 올릴 때는 그때도 다 연관이 있어요. 예. 세 번째 올릴 때는 본인이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고. 자, 그러면 이 의도가 뭘까요? 이제 법률적으로 뭔가 피해 가기 위한 건가요? 의도는 이제 뭐 원래 뇌물죄는 공무원밖에 안 되잖아요. 예. 원래 문다에는 뇌물 주체가 안 돼요. 그렇죠. 결국 이제 문재인이 뇌물 뇌물죄는. 주체는 공무원만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이가 없으면 뇌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문재인을 겨냥한 정치 탄압이고 자기는 이제 아버지를 잡으려면 자기를 거쳐가야 되니까 뭐 그런 자기는 이게 억울한 희생양이고 그다음에 아버지도 억울하게 탄압을 받고 있다. 그거를 계속 뭐 이런 걸 인식시키기 이게 위해서. 강조하는데요. 예. 짐승으로 비유해 보면 지금 이제 문다에는 양은 아닙니다. 희생양. 양은 아니에요. 예, 살모사. 그다음에 개구리도 아닙니다. 살모사? 아니 돈 받은 개구리도 아니고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절에 밟히는 말도 아닙니다. 저는 문다해를 굳이 동물의 자기 문다해식으로 비유해 보면요. 돈 먹는 개, 돈 먹는 토리. 토리. 돈 먹는 토리, 돈 먹는 개라고 저는 봐요. 이 토리 게임즈에서 엄청 먹었어요. 토리 게임즈에서 엄청 먹었잖아요. 우리 일부에서 이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지금 타이스타즈에서는 그 토리 게임즈에 비하면 저는 세 발의 피라 봐요. 그 개 게이트라고 합니다. 굳이 비유한다면 문다해한테로 돈이 다 흘러갔잖아. 우리 문다해가 저수지다 비자금. 그걸 굳이 동물로 비유한다면 그 외국까지 비행기 싣고 하고 저는 개에 비유하는 게 돈 먹는 개, 돈 먹는 토리. 이게 적절한 비유다. 뭐 개구리나 말이나 이건 말도 안 된다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속어로 보통 사용하는 그 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욕할 때 하는 그 개가 아니고 토리를 이야기하는 거. 토리. 토리. 일부에서 저희들은 이제 토리 게임즈와 관련해서 미스터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결국은 이 토리를 또 태국으로까지 데려가면서 또 뭔가 우리 세금을 쓴 그런 흔적들이 있고 하니까는 그리고 모든 돈이 문다에게 가기 때문에 돈 먹는 토리. 그렇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이야기를 좀 해야 될 텐데, 최근에 보면은 이재명이 쇄도 캐비넷을 준비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걸 지시를 했다고 하고, 갑자기 김민석이 나서 1년 내에 집권 준비를 하겠다. 집권을 준비하겠다. 그리고 집권 준비 모임도 발족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최근에 또 12명, 야당 의원 12명, 그것도 이제 진보당 윤종호가 중심이 돼서 무슨 탄핵 추진 위원연대 이런 걸 했는데 이거 다 목적이 지금 10월 위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보는 게요. 지금 이제 허장성세라는 말이 있는데 있죠. 겁먹은 개가 이제 요란하게 막 짖잖아요. 이재명이가 상당히 불안해하는 건 맞아요. 이거 변호사들이 알아요. 일반인들은 이게 설마 이재명이가 이제 대선 1인데 설마 이게 100만 이상 때리겠냐? 또는 이게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 때리겠냐? 이러는데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요즘 이게 판사들이 그런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 대통령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불리한 판결이 막 하는데 뭐가 이게 야당
대표가 뭐 대단하다고. 더군다나 1심이잖아요. 네. 1심. 그러니까 이제 그 부담 없이 때리는 거예요. 예. 억울하면 항소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말하기에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이제 진짜 불안해가 요즘 누구도 잠이 안 올 겁니다. 그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오히려 요란하게 내가 대통령 행시하면 그러면 이게 법원에서 설마 내가 이게 미래 대통령인데 좀 이게 법원에서 고려하지 않겠나 눈치 보고 이런 이제 그 생각도 있을 거고요. 아마 그보다는 또 이게 법원에서 만약에 당선 무효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동요할 겁니다. 그렇죠. 민주당도. 민주당이 동요하죠. 그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요시키려고 김부겸 김동연, 김경수 다 대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제 그런 걸 좀 이게 돌파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미리 대통령 노름하는 거죠. 새도 캐비넷부터 뭐 그다음에 집권 뭐 플랜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김종희도 좀 만나면서 대통령 코스프레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는 사법리스크가 불안하기 때문에 더 요란하게 대통령 노래하면 혹시 이게 판결에도 좀 도움 될까 이런 생각도 있을 거고 허장성찰하는 말이 그다음에 딱 그 맞네. 판결이 나쁘면 또 이게 불복할 거예요. 불복하면서 그래서 요즘 계엄령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만에 하나 당선 무효 넣으면 그대로 이게 판결에 불복하면서 대통령 탄핵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라를 막 대혼란을 만들어.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2심이고 3심이고 시간도 끌 수 있고 그러면 이게 자기 돌파하려고 이런 게 모든 그런 업무에서 지금 대통령 행시하고 그다음에 계엄령을 계속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12명 국회의원들이 그동안은 이제 야당 의원들이 뭐 탄핵 이야기를 개별적으로 했거든요. 개별적으로 하고 장애 집회 같은 데 나가서 무슨 탄핵 이야기를 했는데 아예 추진 연대를 만들었는데 이재명 쪽에서 그 민형배를 비롯해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항우나도 들어가 있고 항우는 이제 본인이 지금 곧 저번에 그 구형 때리면서 2심 구형 때리면서 그 법정 구속 필요성을 뭐 검찰이 강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구형하면서 이 사람은 법정 구속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이제 드문 케이스죠. 그렇죠. 그만큼 이게 아니 1심에 실형받은 사람이 조국 땅에 가지고 배지를 또 다니까 검찰이 볼 때는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법정 구속을 요청했고 그 요청한 거는 또 이게 동의를 받아야 돼요. 황운하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조국이는 그렇죠. 안 받아야 돼요. 조국은 대법원이잖아. 그러면 이게 배지 떨어지니까 바로 구속하면 돼요. 그런데 황운하는 지금 이제 아직까지 무죄 추정 원칙 2심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판사 보고 그 체포 구금 동의서를 법원에 보내서 받아서 법정 구속해달라. 특별히 더 주의를 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법정 구속도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잘못 전해드렸습니다. 오래전에 잘못 들었습니다. 법정 구속은 국회 체포동의안이 필요가 없다고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판사가 그냥 선고를 하는 거니까 가능하다고 했는데 다시 이제 전문가들 자문을 구해보니까 판사들이 그래요. 판사들의 자문을 구해보니까는 그것도 필요하다. 체포동의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항우나를 법정 구속을 하려면 일단 또 체포동의안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항우나는 조국당 소속이니까는 조국당과 민주당이 또 연대하겠네요. 참 그거 방패 또 연대를 하겠네요. 근데 이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이기 때문에 부담되죠. 보통은 이제 항소심 되면 구속하는 게 원칙이잖아. 근데 뭐 국회에서 부결하면 대법원까지 이제 시간만 끄는 거죠. 그렇게 되겠네. 바로 이제 대법원에서는 확정 판결만 하면은 그냥 구속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말이 좀 옆으로 비껴나갔는데 이렇게까지 그 현역 의원들이 이 12명이 모여서 그전에는 이제 산발적으로 하다가 이 연대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 탄핵 연대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이게 전초부대 성격인 거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렇죠. 전초부대를 좀 만든 거 아닌가. 일단 이제 그 배로 치면 12척이. 그러네. 이순신은 12척밖에 없었는데 민주당은 190척이 있어요. 근데 12척을 먼저 띄웠는데. 정찰대로 보냈네. 저는 깜짝 놀란 게 그 박수현입니다. 박수현 들어가 있던데. 박수현은 안희정계잖아. 저하고 친하거든요. 방송도 많이 하고. 그건 좀 합리적인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가 탄핵이 들어가 있잖아. 나도 그 그러면 이게 190이 다 들어간다 봐야지. 그렇네. 그 면담 보고 양문석, 뭐 김준혁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뭐 제껴놔야지. 당연히 이제 들어갈 것 같은 사람 민영배나. 그런데 박수현이 들어갔으면은 다 들어간다 봐야지. 그렇네. 선발대 12척이죠. 그럼 결국은 이제 이 탄핵 빌드업 하는데 이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엄 그 계담이나 이런 것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뭐
그 뭐 집권 뭐 청사진 어쩌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탄핵 빌드업인데 이 전초부대까지 만들었으니까는 이게 이제 현실화될 가능성이 지금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10월 대란설, 그래서 10월 달 되면은 정말 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재명이가 만약에 당선 무효이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게 바로 장애 집회하면서 예, 예. 탄핵 들어갑니다. 그렇겠네. 예. 바로 이게 탄핵 들어가요. 예. 그러면서 이게 또 뭐 김건희에서 뭐 예. 추석 끝나고 폭로한다 그러잖아요. 예, 예. 또 이게 뭐가 놀지. 이런 식으로 이게 약한 고리 김건희에서 공격하면서 그렇지. 또 약한 윤 고리. 대통령 막 특검 밀어붙이면서 예, 예, 예. 제가 보기에 그 탄핵 국면으로 예. 왜 당선 무효이 나오면 예. 그대로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 자기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결상전 하다가 이게 죽을 때 죽더라도 예, 예, 그렇게 하겠죠.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그냥 죽을까요? 그렇지. 예. 자기 대선 일인데 예. 판사가 하도 예. 저는 이게 엄청난 대혼란이 온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야 그렇게 나라를 혼란 빠지면 진짜 무질서 되면 이제 군이 녹까 싶어서 예. 미리 계엄 막으려고 아, 자꾸 이게 계엄령을 퍼뜨리고 있는 거죠. 예, 예. 거기다가 이 이재명 그 열심뿐이 아니고 문재인이 아마 10월에 좀 소환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10월쯤에. 그렇죠. 거기다가 조국도 그때 말씀하셨다시피 여름 지나갔잖아요. 가을에 그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예. 참고로 이게 판결이 조국은요. 예. 우리가 대법원 판결은 이제 우스갯소리로 예. 이런 거 우리 선입 선출 이런 말들 하잖아요. 아, 선입선출. 그러니까 그거는 저 기업체 자재가에서 하는 말입니다. 먼저 들어온 물건을 먼저 내보낸다. 그러니까. 예, 참고해서. 근데 대법원은 선입 선출제입니다. 1심, 2심하고 틀려요. 아. 1, 2심은 이제 심리하는데 오래 걸리잖아. 예, 심리가를 어떤 해야 거는 되는데. 2년 걸리고 어떤 거는 뭐 몇 달 만에 끝나잖아. 예, 예. 대법원은 심리가 없죠. 서류 심사잖아. 예. 사건 번호가 이게 빠른 것부터 하는 게 원칙이에요. 특별한 경우 아닙니다. 그러면 들어온 지 접수가 먼저 된 게. 꽤 됐는데 들어온 지. 근데 중요한 게 조희연이하고 비교해야 돼. 예. 같은 부자는 대법원 상부. 아, 예, 예, 예. 조희연이가 조국보다 21일 먼저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조희연이가 8월 30일 선고됐잖아. 예, 예. 보궐선 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대로하면 9월 말이 돼야 되는데 8월 30일이니까 출석도 있고 예, 뭐. 예, 예. 21일 먼저 들어갔다고. 예, 한 달. 그러면 9월 20일 되면 그러니까 그쯤 돼야 되는데 추석도 있고 하니까 예. 제가 보기 10월 말이 유력하다 봅니다. 아. 조국이는 이제 또 정치도 국회의원 하고 하니까 예, 예, 예. 10월 말, 아. 11월 말에 보는 사람이 있고 예. 11을 안 넘깁니다. 올해는 안 넘긴대. 예, 예, 예. 근데 저는 10월 말쯤이 되지 않을까. 예, 예. 선입선출로 인해서. 예. 그 날짜를 계산해 보면 예, 예. 그 다음에 순서가 딱 있단 말이에요. 조의원 다음에 21일 뒤에 조국이 들어갔고 예. 그 사이 사건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 선거하고 있어요. 1, 2, 3부가 돌아가면서 선거예요. 예, 예. 제가 저는 다 판결을 대법원 판결 다 체크합니다. 예, 우리가.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조국 판결은 10월 달이 저는 유력하다. 예. 조의원하고 이게 대조해봐도 예. 이제 놓을 때 됐다 봅니다. 입고된 지가 이제 오래됐으니까 그렇죠. 이제 출고할 시점이 이제 앞에 출고했네. 그렇죠. 그럼 조의원 이제 한 거죠. 조의원했죠. 그러면 이제 그 창고 안에서 앞에 있던 처리가 된 거죠. 이 조의원이 이제 출고가 됐어. 그럼 이제 문 앞에 딱 서 있네. 그 사이 몇 개 있는 게 지금 9월 달에 선고되니까. 아, 그 선고된 그거 조국 차례 몇개 되겠지. 있는 거. 딱딱 조국 뒤에 나가면. 게 먼저 선고돼 버리면 안 되죠. 그렇죠. 선입선출인데. 아, 선입선출로. 아, 그러면 조국은 지금 그 전에 처음에 나왔던 뭐 전원 합의체 돌린다거나 아니면은 이게 부분적으로 파기 환송 전략 이런 건 이제 포기한 모양이죠. 그 조국이도 이게 구속될 거는 각오한 것 같아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아, 그렇죠. 가서 뭐 운동하겠다고 하고 뭐. 지금 이제 믿을 때라고는 자기 친구 있잖아. 뭐 예, 예. 이흥훈지 뭐 있잖아요. 아, 예, 대법원. 같이 판례학번 삼부 구속돼. 안에. 예. 같이 구속되는 운동권 출신. 예, 예, 예. 근데 그런 사람은 강하게 주장을 못 해요. 예. 그냥 우리 불쌍하니까 좀 한두 달 더 국회의원하게 좀 늦게 합시다. 음. 이건 돼도 여름에 저 더운데. 근본적으로 이게 전화배치로 갈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파기환송 이유도 없잖아. 예, 예. 거기에 새로 간 사람은 이수견 여사 대법관 이번에 된 사람. 예, 예. 그것도 보수거든요. 예. 주심 엄상필이는요. 강직한 원칙주의자 정경심을 4년 때린 사람이에요. 아, 그렇죠. 엄상필. 그다음에 오석준 판사 조희연 주심이잖아. 예, 예. 오석준. 예, 예. 그것도 이게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입니다. 음. 뭐 조국에는 예. 제가 보기 시간만 남은 거네. 시간에 조금 더 준 거죠. 네, 다른 변수는 이제 뭐 그러니까 파기환송이나 전원 합의체를 만약에 돌리려면 벌써 돌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건 사유가 없어요. 아. 최강욱이 한번 했잖아요. 예, 예, 예. 증거 능력이 있는가. 그 돌릴 사유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면 10월 달에 엄청난 그러니까는 야당에서 지금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야당 진영, 좌파 진영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재명, 문재인, 조국 다 난리가 나면은 이건 결국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이제 여당으로 이제 총을 쏘는 거죠. 이거 탄핵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막 탄핵 그 총을 막 쏠 텐데 자, 이거 정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게 여당에서 뭔가 좀 대처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좀 여당이 너무 안이한 것 같지 않습니까? 최근에 누구죠? 그 주진우 그 의원이 뭐 탄핵 방지법 이런 것을 발의를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뭐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여론전을 펼칠 수밖에 없는 건 거죠. 그렇죠. 뭐 지금 근데 그 아마 1심이 깜짝 놀랄만한 형이 나오면 나라는 게 뭐 혼란을 빠지겠죠.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제 주장은 계엄 빼고 다 해라. 계엄 빼고 다 해라. 계엄은 하지 말고. 그거는 뭐 그러지 말고 뭐 경찰력으로 막을 수 있으니까. 뭐 저는 우리 행동하는 우파 세력도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뭐 개딸들이 난동 부리고 하면 불신하고 이러면요. 일단 이제 우리 행동하는 우파에서 제압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검찰이나 법원이 단호하게 나서면 되죠. 그렇죠. 거기에 공격하면 단호하게 맞서고 헌재도 마찬가지고요. 뭐 불복하거나 하면 뭐 저는 크게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개딸들이 재판에 불복해가지고 일부 이제 난동 부릴 수는 있겠죠. 그렇죠. 진압할 수 있다 봅니다. 그거는 이제 충분히 가능하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과 법원 특히 이제 법원이 대법원도 조금 전에 조국 문제도 그렇고 법원이 제대로 해야 되고 검찰은 문재인 소환이 있는데 가장 이제 어쨌든 그 핵심은 이재명이죠. 이재명이 병력이 있어요. 병력이. 문재인은 거의 병력이 한 좀 절반 정도밖에 없고 그 친문이라고 그리고 조국도 약간의 병력이 있는데 이재명이 큰 병력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법원이 제대로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지난주에 서정욱의 법대로해서 대박이 하나 났죠. 근데 배석 판사들 많이 봐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40만 분 이상. 40만 분 이상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때 몇 번 이제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배석 판사들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지난주에 보도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 지난주에 그 서정욱 변호사께서 부장 판사가 소수 의견을 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배석 판사 두 사람이 쿠데타를 낸 거예요. 쿠데타 한 거죠. 그러니까는 소수 의견을 냈는데 최근에 어떤 지방법원에서 부장 판사하고 배석 판사가 서로 다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석 판사가 그러니까는 주심 판사가 이 판결문을 써서 올리면 이제 부장 판사가 데스크 보잖아요. 그렇죠. 데스크 봐서 완성을 하는데 아주 어려운 문제는 그냥 공란으로 해서 그 부장 판사가 쓰세요 그러면 재판장 쓰세요 이렇게 해서 서로 두 사람이 뭐 서로 기피를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법원의 고충위가 있잖아요. 법원에 뭐 직원들끼리 불화가 있거나 이럴 때. 나 저 사람하고 일을 못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둘 다. 부장 판사가 이제 고충위원회다가 그 배석 판사를 제소했고요. 그러니까 맞고소를 한 거죠. 배석 판사도. 근데 이런 일이 의외로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야기만 들었는데 실제로 언론에 났더라고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옛날에 배석은 연수원 간마치가 1, 2년 1, 2년 연수원 마치고 1, 2년 차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걸 우리 옛날에는 도제식 교육을 해요. 도제식 교육을 했죠. 도제식.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하나하나 고쳐주면서 그다음에 저녁에는 룸이나 가서 술도 사주고 옛날에 판사들 돈이 많았잖아. 옛날에는 다 이게 그냥 부장이 다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판결문은 빨간 펜으로 다 가르치고 고쳐주면서 그다음에 저녁에는 또 밥이나 술도 사주고 이게 완전히 그냥 평생 따라다니는 관계야. 초임이. 그게 도제식 교육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은 주로 김현장이 많이 갑니다. 김현장 변호사. 김현장이 판사 최대패 출처입니다. 그 사람도 엘리트잖아요. 자존심이 있는 거죠. 김현장에서 이제 제일 똑똑한 로스쿨에를 미리 입도 선매를 해. 입도 선매를. 그리고 이제 판사 로클럽으로 인턴 하잖아요. 인턴 끝나고 나면 이게 변호사를 해야 되잖아. 그럼 김현장에서 변호사를 뭐 5년에서 7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판사로 가. 그러면 그 판사가 김현장 사건 잘 봐줄 거 아니에요. 다 알잖아. 이걸 정관 예우를 안 하고 요즘 이게 후관 예우를 합니다. 후관 예우가 되나? 먼저 변호사로 해주고 판사를 나중에 가. 원래 정관 예우는 판사 먼저 하고 변호사가 돈 버는 거잖아. 그렇죠. 이거는 김현장에서 먼저 좀 이게 대우받고 나중에 판사가 갚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재명 재판부의 주심 안건홍 이분이 김현장 출신 아닙니까? 우리 이재명 사건의 주심도 김현장 출신이 있어. 김현장 출신입니까? 한 분 있어요. 근데 뭐 구체적으로 너무 이름을 다 밝히면 그렇지만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다 경력이 12, 3년 예, 예. 된 사람이잖아. 주심이 그 선거법은 이학인, 예, 예, 예. 그다음에 박명, 예, 예. 이학인, 박명 박명, 예. 두 분이고, 예. 그다음에 위정교사의 안근홍, 예. 그다음에 김태영 예. 있거든요. 예. 여기 그 김현장 출신도 있고, 어. 전부 10년 차 넘어요. 예, 예, 예. 아. 사시 출신도 있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승진이나 김동인의 말을 따라 안 간다 이거지. 그렇네. 자기들이 평생 따라다니는 판결이잖아. 예, 예, 예. 3명 사인하는데. 예, 예. 나도 변호사 10년이다.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 말은 아마 3인 완전히 대등하게 아마 합의로 논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10월 달에 어쨌든 이 정말 법대로 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 다음에 문재인도 법대로 소환이 되고 조국도 법대로 이제 구속이 되고 하면은 또 그쪽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는 상당히 이제 큰 한번 그 소용돌이가 칠 것 같은데, 이제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잘 대응을 하는 그런 그 태세도 지금 여권에서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탄핵 정국이 시작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법대로 이제 판결하고 수사만 놓으면은.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한마디만 더 예, 하면 예. 조국 마지막에 한마디. 예, 예, 예. 조국. 저 조국이 10월 달에 그 엄청난 3대 위기가 있다 봅니다. 아, 예, 예, 예. 조국이가 예, 예. 아마 당이 장기한 존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3대 위기가요. 예, 예. 10월에 예. 하나가 이제 그 조국 구속. 그렇죠. 아까 예, 이야기했잖아요. 예, 10월 예, 말쯤.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보궐선거 참패할 그때. 아. 지금 여론이 그래요. 저 호남 쪽에 지금 노리고 호남이 있잖아요. 영광곡성, 예, 예, 예. 영광에는 이삭죽계로 뭐 공천해도 예, 여론조사 보니까 민주당이 압도하고 있어요. 예, 예. 그다음에 부산에는 뭐 단일화 하자는데 단일화도 잘 안 되고 예. 대도기 국민의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궐선거 네 개 다 조국이 지금 막 짐 예. 들고 새빵살이 같더라고. 아, 예, 예. 근데 뭐 보궐선거 네 군데 다 참패. 예. 이게 두 번째 위기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황운하가 송철호권 선거는 11월 21일이에요. 예. 11월 22일. 근데 왜 10월 예. 대란이냐? 예. 체포영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운하가 300만 원 받았어. 예, 예, 예. 5번 오는데 안 가. 예, 예. 그 체포영장이 9월이나 10월 중에 10월 중에 집행된다고요. 예, 원내대표인데 지금. 그러니까 투톱이 다 구속되고 예, 예. 황운하도 법정 구속돼 있고 체포영장. 예, 예. 그다음에 보궐선거 참패하고 이러면 이게 조국 당이 저는 10월에 대위기가 오면서 예. 장기적으로 이게 그 공중분해 될 수도 있겠다. 예. 투톱이 다 구속되면 예, 예,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조국이 뭐 보궐선거 한다고 가서 뭐 월세방, 새방살이 하는데 이제 새방살이로 끝나고 이제 쪽박을 차는 신세가 되겠네요. 이제 뭐 아니 이제 새빵살이는 월세 내야 되잖아. 예, 예. 근데 예. 조국 월세 안 앞으로 내고요. 월세 월세를 안 안 내고 밥도 주고 월세 안 내고 와 밥도 국립호텔로 가는 거죠. 예. 국립호텔로 그 월세도 없어. 그렇네. 밥값도 없어요. 그리고 2년 살고 예. 그다음에 나오면은 그 나왔어부터 5년이죠. 5년이죠. 피선거권이. 예. 그럼 7년. 7년이면은 다음 대선, 그 다음 대선, 그 다음 대선을 그 다음 대선에 넣으려면은 본인이 빨리 들어가는 게 낫네. 근데 송철호권 또 있잖아. 아, 송철권 또 있네. 또 이게 기수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조금 끝났습니다. 예, 오늘 그 보내드린 이 서용익의 법대로 전반전에는 일부에서는 문재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살펴봤고 2부에서는 이재명 그리고 특히 이 10월 대위기설이 있는데 거기 정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좀 추석 연휴 기간에 좀 이 국민의힘 사람들도 좀 많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모처럼 제 송국근의 혼술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드리시죠. 추석 잘 세시라고. 지금 이제 그 저희 자유우파 보수가 예. 상당히 좀 위기는 맞죠. 아, 예. 위기는 맞습니다. 지금 지지율도 갤럽 기준으로 20%까지 아, 예. 좀, 의료 대란부터 예. 조금 이게 그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 예. 이런 위기감이 듭니다. 사실 김건희 여사 리스크도 있습니다. 예. 이럴수록 이게 저희가 더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단결, 예. 통합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의 게시판에 보면 뭐 대통령 욕하는 사람과 한동훈 대표 완전히, 욕하는 사람 완전히 이게 완전히. 분열대가 참 극쟁이고요. 예. 저쪽은요 이재명과 문재인과 방탄동맹, 예. 범죄자 아, 동맹으로 그러네. 지금 돌파하는데 예. 우리도 이게 그 분열해서는 안 된다. 범죄자 척결 동맹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우리는 그렇죠 척결 동맹으로. 예, 저희는 방탄 동맹하고 우리도 척결 이게 동맹을 똘똘 해야 뭉쳐서 이 위기를 돌파해야 된다. 예.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예. 하여튼 그래도 뭐 추석은 예. 가장 1년 중에 풍성한 예. 우리 그 명절이잖아요. 예. 추석 시청자님들 다 이제 그
좋은 예. 추석 연휴를 예.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예. 자, 저희들은 이제 추석 연휴 쉬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